조립을 하려면 조립하는 PC의 용도와 성능을 결정을 해야 돼요. PC를 구매하는데 내가 어떤 용도를 사용할 건지를 정하지 않고 PC를 구매를 하면 장차 내가 PC를 쓰면서 얼마 사용하지 않았는데 성능이 낮아서 다시 또 PC를 사거나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면으로 너무 비싼 PC를 구매하거나 조립을 하면 실상 사용하는 거는 문서 작업이나 동영상 보는 정도밖에 안 하는데 너무 과한 PC를 만들어 놓으면 성능만 점점점 떨어져 갈 뿐이에요. 낭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PC를, 나한테 맞는 PC를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은 PC를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구매해야 될 부품이 모니터나 스피커도 사야 되고 키보드 마우스도 사야 된다 그러면 이게 조금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100만원 비용이. 근데 만약에 사보다가 1순위로 여기 보면 1번, 2번, 3, 4, 5, 6, 7번까지의 이걸 7번까지의 부품이 있잖아요. 네. 이 부품들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까지 조립을 하고 남으면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를 구매하는 걸로 해볼게요. 우선 컴퓨터의 본체, PC 본체가 우선이니까, 그죠? 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안에서 PC 본체 부품을 구매했는데도 돈이 좀 남았다 그러면 입력장치나 출력장치까지 구매해보는 걸로. 우선 컴퓨터 조립을 할 때 필요한 부품을 뭐 혹자는 CPU부터 사고 메인보드 사고 뭐 메모리 카드 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내가 사려는 PC 부품들 중에 가장 먼저 사야 될 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케이스. 왜냐면 결국 컴퓨터가 조립된 이후에 컴퓨터 외형은 PC 본체죠? 네. PC 본체이기 때문에 PC 본체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인지 디자인은 내가 마음에 드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매일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컴퓨터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부품이야 본체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케이스는 맨날 노출돼서 내 옆에서 보이잖아요. 내 책상 위에 있으면 항상 보게 되고 바닥에 있어도 켤 때마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적정한 크기의 케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케이스를 구매하는 게 아빠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케이스 크기에 따라서 또 맞는 부품들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1차적으로 케이스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카드, 보조기억 장치, 또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금액적 여유가 되면 입력 장치까지 보는 걸로. 알았죠? 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인터넷으로 부품을 구매해야 돼요. 근데 이 부품을 구매하기 좋은 사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에누리.com. 어제 우리 봤죠? 저번 시간에? 네. 네, 저번 시간에 에누리.com이라는 사이트를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나와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두 사이트는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살 때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빠는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컴퓨터 부품을 구매해서 조립할 때는 이 사이트에서 두루두루 목록을 확인한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컴퓨터를 구매할 때 금액 정보나 아니면 제품 성능 정보 같은 게 필요할 때는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적이나 뭐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만약 인터넷으로 모든 부품을 다 구매했으면 배송이 시작이 되겠죠? 네. 네, 배송이 모두 동일한 날짜에 같이 오면 뭐 편하겠지만 어떤 제품은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부품이 다 오는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품이 다 도착을 하면 날을 선정해서 시간을 잡아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립 때는 이 영상은 아빠가 예전에 지금 쓴 아빠 컴퓨터에 조립하던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대체해서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를 조립할 때는 우선은 메인보드에 CPU나 메모리 그래픽 카드만 꽂고 파워를 연결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팅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뭐 부팅이 된다기보다는 초기 바이오스가 잘 동작하고 부품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요. 그래서 누드 상태로 하죠. 케이스에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 파워 서플라이만 조립하고 모니터 연결한 다음에 파워를 켜면 메인보드에 스피커가 붙어 있으면 띡 하는 소리가 한번 딱 나면서 화면에 영어로 글씨가 막 이렇게 보여주고 최종적으로는 하드디스크나 이런 게 없다고 메시지가 영어로 딱 뜨면서 멈춰있는 상태. 깜빡깜빡. 그러면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부팅을 하기 위해서 전원 스위치를 눌렀을 때 뭐 삐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난다든가 삐삐삐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어떤 비품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 메모리나 그래픽 카드, CPU 이 중에 어떤 것이 잘못 장착이 됐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런 하드웨어적 이상 소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요새는 메인보드가 좋아져서 메인보드에 디스플레이 창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숫자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해주는 수가 있어요. 에러가 났을 때. 그런 걸 보고 완조립을 하기 전에 미리 가조립을 하여서 부품의 이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완조립을 시작하는 게 순서예요. 알았어요? 네. 그리고 조립이 완료되면 이제 PC를 내가 사용할 컴퓨터 책상에 세팅을 하고 이제 컴퓨터를 켜서 운영체제를 설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 USB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CMOS를 들어가서 이제 아빠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네. 부팅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켠 다음에 F2나 델리트 키를 눌러서 CMOS나 UEFI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부트 순서를 USB가 1순위가 되도록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부팅 하면서 USB로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치된 운영체제가 설치 완료가 되면 메인보드에 있는 각종 칩셋이나 나의 하드웨어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중점은 PC를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PC 조립을 알아볼게요. 구매한 제품이 배송이 되면 날을 잡아 조립해요. 자, PC 조립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네. 이건 아빠가 예전에 PC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 만들어 놨던 내용인데요. 자, 이제 제품을 다룰지언정, 자, 케이스가 이렇게 도착했어요. 네. 케이스가 이렇게 도착을 했고 케이스 외관을 한번 살펴봅니다. 외관이 이상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CPU를 봅니다. 온 CPU가 이상이 없나 정품인가 확인을 해서 또 이상 유무를 전부 체크해서 보는 거예요. CPU는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면 제품의 성능에 따라서 어떤 거는 쿨러가 들어있고 쿨러가 안 들어있는 것도 있다고 했죠? 네. 구매를 했고 메인보드가 도착을 했어. 그러면은 메인보드 외관 한번 살펴보고 열어봐서 구성품이 다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요. 그리고 조립하기 위해서 이게 딱 준비를 해놔요. 보통 구매했던 포장재, 안전 포장재를 이용해서 밑에 깔고 이렇게 조립할 준비를 해요. 푸신하게 해놓은 다음에. 자, 메인보드 뒤를 잠깐 살펴보면 이게 전체 기판이 있으면 뒤쪽으로는 이렇게 입출력 단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키보드나 모니터나 스피커나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쪽은 스피커 단자예요. 스피커에 관련해서 뭐 7.1 채널, 뭐 8 채널 뭐 이렇게 또 연결해서 쓸 수 있고 여기는 이제 광 출력 포트 그리고 이쪽은 USB 꼽도. 예, USB 3.0이나 3.1
그리고 랜선 이런 거 꼽는 거 있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이제 외부 그래픽 카드가 내장 그래픽 카드로 되어 있는 거, 외부 그래픽 카드 없고 내장 그래픽 카드, CPU에 GPU가 들어 있어서 내장으로 쓸 수 있을 때 이렇게 외부 포트가 돼요. 모니터 연결하는 포트. 그리고 이쪽은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는 거. 네. 자, 그리고 요새는 거의 듀얼 바이오스라고 그래서 우리 램과 롬 배웠죠? 네. 메인보드 설정 사항 같은 거를 롬에 저장해 놓고 그걸 바이오스라고 해요. 그거를. 그 바이오스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좀 쓸만한 메인보드는 듀얼 바이오스로 돼 있어서 바이오스 하나 이상이 생기면 점퍼만 바꿔주면은 다음 바이오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컴퓨터를 조립하기 위해서 테스트할 때 파워를 켜고 끌 수 있는 파워 버튼과 리셋 버튼, 그리고 여기는 CMOS를 클리어할 수 있는 설정을 초기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버튼, 그리고 여기는 고장 코드나 이런 거 뜰 때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네. 이제 CPU 소켓. 지금 사진에 있는 이 메인보드는 인텔용 소켓이거든요. 인텔용 메인보드라 AMD랑은 조금 틀려요. AMD는 인텔이 옛날에 쓰던 방식처럼 핀 방식의 CPU를 쓰는데 지금 현재 인텔은 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네. 핀이 아래 달려있지, 메인보드에 CPU에는 없고. 근데 AMD는 지금 CPU에 핀이 달려있는 형태로 돼 있어. 요건 이제 사운드 칩. 메인보드가 그냥 메인보드만 있어서 서로 연결만 시켜주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메인보드에 여러 가지 칩이 있어요. 여러 칩셋이 있는데 얘는 사운드를 처리하는 칩셋이에요. 이건 이제 전원 보조 캐패시터 같은 거.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여기 보면 PCI 슬롯이 있어요. PCI 익스프레스 3 소켓인데 요즘에는 PCI 익스프레스 3.0이 아니고 4.0도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를 요곳에 꽂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온 부품은 이제 메모리 카드. 그래픽 카드를 받아서 그래픽 카드가 있는 모델은 그래픽 카드를 여기서 꽂아 쓰는 거고, 없고 CPU에 내장 그래픽을 쓰는 애들은 이렇게 요 포트를 이용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네. 메모리는 보통 이렇게 구매를 하면 은박지에 싸서 와. 알루미늄 코일에 싸서 오고, 정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이 갈까봐. 잠시 메인보드를 한번 다시 보면 메인보드는 이렇게 CPU를 꽂는 CPU 소켓이 있고, 거의 대부분 우측에 이렇게 메모리 뱅크라고 해서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4개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ATX 사이즈나 미니 ATX 사이즈 같은 경우도 4개 슬롯이 있고, 더 작은 모델들은 2개 또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전원부로 해서 전원 코일이 있거나 전원 캐패시터 같은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단자부, 여기는 슬롯, PCI 슬롯부, 그리고 SATA 단자 있는 곳이고, 여기는 배터리가 들어있죠? 네. 배터리가 왜 들어있냐면 메인보드 설정 사항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원이 계속 공급돼야 돼. 그래서 건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저 건전지도 만약에 달아요. 어, 한참 지나서 닳는 수도 있어요. 성능이 다 돼서 다르면 계속 컴퓨터가 이상한 짓을 해. 설정 사항을 기억 못하고 설정 사항이 아닌 기본 초기값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작동할 때가 있어. 그럼 들어가서 보거나 얘의 전압을 재보고 전압이 낮으면 얘들 건전지를 바꿔주면 돼. 그 다음에 SSD는 이건 NVMe 방식은 아니고 이거는 2.5인치 방식, 그냥 일반 SSD. 이렇게 생겼어요. 노트북에도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는. 네. 우와. 그리고 하드디스크. 아빠가 웬디 거를 좋아해서 옛날에 시게이트를 많이 썼는데, 시게이트라는 회사 제품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 제품을 썼는데 아빠 어렸을 때는 크면서는 웨스턴 디지털 제품 이 웬디라는 제품을 많이 써요. 네. 블랙 라벨이 좀 더 비싸요. 네. 자, 그다음에 이건 ODD. 아까 구매할 때는 ODD를 안 했지만 아빠 컴퓨터 조립할 때 이게 아빠 컴퓨터였거든요. 예전에 네. 아빠 컴퓨터 조립할 때 이거 ODD를 달았어요. 네. M디스크 사용할 수 있는 ODD로 달았어요. 그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아까 우리가 구매하는 목록에서는 600W 제품 구매했죠? 네. 근데 지금은 탑파워의 700W 제품이에요. 네. 자, 여기 파워 서플라이를 잘 보면 여기 봐봐. 아빠가 파워 서플라이가 뭐라고 했지? 220V의 교류 전기가 들어와서 네. 정류 작용을 거쳐서 직류 전압으로 바뀐다고 했죠. 네. 그래서 DC로 바뀌어가지고 전압을 12V 때, 5V 때, 3V 때로 변환해서 CPU, 메모리, 그리고 USB, 그리고 각종 장치들한테 보내줘요. 보내준다고 했지? 네. 여기 딱 보면 인풋, AC 인풋은 교류 전기가 입력이 되는 게 110에서 240V 프리로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그러면 아웃은 DC죠. DC 아웃이 써있죠. 네. 보면 3.3V, 5V, 12V, 그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3V는 3.3V는 10A, 5V는 20A, 12V는 50A, 58. 58A. 네. 이해하죠? 네. 그렇게 출력을 한대. 그래서 거의 12V가 많은 출력을 내고 있죠. 네. 12V는 모터를 쓰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나 CD롬이나 그런 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12V 출력이 좀 더 많은 거예요. 네. 자, 이런 파워 서플라이는 봐봐 이렇게 전선이 많죠. 네. 그래픽 카드 또는 CPU에도 전원을 바로 공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이 많아. 그래서 컴퓨터 조립할 때는 이러한 전선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네. 그리고 모니터, 구매한 모니터는 뭐 이런 거예요. 아까는 24인치 구매한다고 했지만 금액에 맞춰서 아빠는 예전에 조립할 때 27인치를 구매했어요. 네. 그리고 마우스. 아까 키보드 마우스 싼 거 구매했지만 지금 마우스는 그래도 좀 마우스만 3만원이 넘는 제품이에요. 이건. 네. 그리고 스피커를 구매했지만 아까는 지금 아빠는 이제 스피커 대신 요거 헤드폰을 구매했고 스피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때 구매할 때 웹캠도 구매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모두 도착했잖아요. 네. 부품이 도착해서 부품이 이상 없는지 다 확인을 했고 이상이 없으면 조립을 시작하면 되고 이상 있으면 판매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다 하면 아마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라 할 거예요. 제조사에 보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교환해 주겠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만약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AS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조립할 부품을 이렇게 준비해.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조립할 수 있게 딱 위치시켜 놓고 맨 처음 CPU를 조립할 거예요. 네. CPU 소켓이야. CPU 소켓 레버를 열면 이게 지금 더미 CPU라고 해서 보호하는 플라스틱이에요. 단자를 보호하려고 들어있는 건데 더미 CPU를 이제 제거해. 레버를 열고 제거해서 빼놓으면 이렇게 되죠. 네. 여기에다가 CPU를 조립을 하는데 CPU를 잘 보면 여기 홈이 있지. 네. 이거 지금 인텔 CPU 기준이에요. 네. 여기 홈이 있어. 이렇게 홈이 있고 여기 점이 있죠. 네. 점이 홈아 맞추고 밑에는 홈이 없어. 그러니까 위에 홈에 맞추고 점자리 보고 자리에 위치시켜 놓으면 돼. 그리고 레버를 내려 딸깍. 그래서 잠금 장치를 잠그면 돼. 이해하죠? 네. 인텔 CPU는 AMD CPU 조립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왜냐면 AMD는
핀으로 돼 있어서 손으로 눌러가면서 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 걸쳐서 눌러주기만 하면 제자리에서 이탈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장착은 인텔 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쿨러. 정품 쿨러가 있는 타입은, 이게 이제 정품 쿨러가 있어요. 정품 쿨러가 있는 타입은 그냥 꽂아서 조립을 바로 하면 돼. 잘 보면 메인보드 옆에 구멍이 있어요. 그죠? 보여죠? 네. 이 구멍으로 요 쿨러의 다리를 끼워 넣고 위에 레버를 돌려. 그러면 빠지지 않게 돼. 그래서 껴. 정품 쿨러는 이렇게 껴. 근데 정품 아니고 이제 사제 쿨러는 이 뒤에 가이드를 달아야 돼. 그래서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어. 그래서 가이드를 달아서 조립해야 돼. 그래서 이 뒤쪽에 이렇게 X 모양 같이 된 걸로 받침대 같은 게 달려 있어. 그래서 쿨러를 달고 이렇게 네. 메인보드 CPU 단자 옆에 보면 여기 CPU 팬이라고 써있죠? 보여? 네. CPU FAN 1 써있죠? 네. 여기에다가 CPU 팬에 단자를 꽂아줘야 돼. 보이죠? 네. 여기 단자 보이죠? 네. 여기 단자야. CPU 팬이라고 써있는 여기에다가 꽂아주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팬이 잘 연결이 됐고, 그럼 이 상태가 되죠. 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어요. 여기 CPU 옆에 보면 슬롯이 4개 있잖아. 메모리 뱅크라고 그래. 네. 메모리 뱅크 해봐. 메모리 뱅크. 메모리 뱅크. 메모리 슬롯. 메모리 슬롯. 보면은 여기 숫자가 써 있어. 1, 2, 3, 4라고. 자, 아빠가 이건 옛날 메인보드니까 DDR3 제품이 들어가. DDR4가 안 나왔을 때야. 네. DDR3 제품이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표시가 돼 있고, 내가 구매한 메모리가 DDR3가 맞으면 여기에 조립이 돼요. 네. 자, 보면 A1, A2, B1, B2 써 있죠. 네. 얘는 듀얼 채널을 지원하는 메인보드라 램을 A1, B1 이렇게 꽂을 거예요. 듀얼 채널 쓰려고. 그래서 뱅크 1하고 뱅크 2에 넣었죠? 네. 봐봐. 이렇게 넣는 거야. 넣고선 이 레버를 힘껏 누르면 레버가 딱 올라와. 레버를 껴서 힘껏 밑으로 뚜고둑 누르면 레버가 딱 올라와서 홈에 딱 걸려. 근데 만약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누르면서 레버를 다시 함께 싹 눌러주면 확실하게 껴져. 요게 메모리가 장착이 잘 안 되면 부팅할 때 부팅이 안 돼. 또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메모리 장착 중요합니다. 네. 바닥에 잘 꽂아야 되고, CPU는 웬만해서는 틀이 있기 때문에 잘못 장착될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대신 요 쿨러를 잘 장착해서 쿨러가 CPU 면적에 딱 잘 닿아 있어야 돼. 네. 자, 그렇게 메모리를 다 닫고, 그래픽 카드가 있다면 그래픽 카드로 여기야 그래픽 카드 꽂는 데는 여기다 꽂아서 고정을 해야 돼. 근데 그래픽 카드를 얘는 지금 CPU 내장형이라 안 샀어. 이때는 네. 사면 이렇게 꽂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PCI 슬롯에 꽂아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지금 아빠는 CPU하고 메모리까지 달았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달 부속을 준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파워에 연결을 하고 SSD도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요. 네.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연결을 해. 이게 지금 누드 테스트 하라고 해요. 누드 테스트면 케이스에 조립 안 하고 다 연결해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원래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래픽 카드만 꽂은 이 상태까지 해서 파워를 연결해요. 네. 그리고 부팅을 시키면 당연히 보조기억 장치가 없으니까 부팅은 안 되는데 CMOS는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CMOS가 들어가지면 이상이 없어. 괜찮은 거야. 근데 처음에 부팅했는데 이 펜이 안 돌아.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이 펜이 돌면서 띡 소리가 나야 돼. 네. 여기 스피커가 달린 모델은 스피커도 없으면 별도로 달아. 그래서 컴퓨터 켤 때 띡 하고 소리가 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띡 할 때 소리가 나면 나 정상이야 이 소리야. 아. 띡 소리가 나고 이 CPU 펜이 돌면. 근데
이렇게 메모리까지만 달아놓고 CPU랑 전원을 켰는데 이게 팬이 돌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띡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 연결된 거야. 또는 띠띠띠띠띠띠띠띠 소리나 띠띠띠띠띠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 있는 거야. 하드웨어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소리인 거야. 그래서 그 비품 소리에 따라서 이상 있는 부품이 뭔지 알 수도 있어. 제조사마다 비품 반응 소리에 뭐가 문제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이해하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부팅 테스트를 확인하고 아빠가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누드 테스트를 하려고 부품들을 싹 모아놓고 가조립을 해. 네. 이렇게 있던 부속들을 싹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네. 지저분하지만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야. 또르륵 연결해놓고 비품 여기 써있죠? 네. 여기 사진 한번 보면 파워 서플라이의 메인보드 전원은 여기 24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4핀짜리 CPU 전원은 여기다 꽂아져요. CPU 옆에. 오케이? 네. 전원들은 또 각자 하드에도 가고 SSD도 가고 ODD에도 전원이 따로 가. 12V짜리.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케이블은 따로 또 가. 요 검은 넓적한 거 보이죠? 네. 이거 SATA 케이블이야. SATA 3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로 다 간 거야. SSD랑 HDD랑 ODD랑. 그러니까 보조교육 장치들은 케이블이 두 개 가죠? 네. 전원 케이블하고 데이터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 종류는 SATA 3 케이블을 썼어요. 네. 이해했고. 싹 연결해놓고 부팅 딱 뜰 때 여기 보면 press F2 or delete key 써있죠? 네. 그걸 누르면 UEFI 셋업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컴퓨터 메인보드 설정 화면이에요. 네. 여기 들어가면 CMOS라고 했는데 옛날에 CMOS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방식이야. 마우스가 안 떠. 그냥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정을 해야 돼. 근데 이 UEFI 방식은 마우스가 움직여서 그래픽 방식이야. 그래서 클릭으로 다 할 수 있어. 마우스로. 좀 더 훨씬 수월하게 하죠? 네. 그래서 우선 가서 메인보드에 UEFI 설정을 한국어로 바꿔줬어요. 네. 한국어로 보이게 해놓고 이게 기타 설정들을 설정한 거야. 그래서 부팅이 USB가 먼저 되도록 부팅 가가지고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OS를 장착해. OS가 들어있는 USB를 메인보드에 꽂고 부팅을 시켜. 그럼 부팅이 보조기억 장치가 아니라 USB로 부팅이 된단 말이야. 부팅이 되면서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 보이죠? 네. 지금 아빠 윈도우 7 설치하는 화면이에요. 네. 설치가 끝나면 전용 드라이버 파일들을 가지고 메인보드 살 때 들어있던 파일들을 가지고 설치를 해. 그럼 드라이버들이 뜨는 거야. 윈도우가 깔려도 드라이버가 안 깔리면 작동을 안 해. 예를 들어서 사운드 드라이버가 안 깔렸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나와. 스피커를 달아도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사운드 칩셋에 아까 네모난 거 있었잖아. 그 사운드 칩셋에 작동을 하기 위해선 개의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야. 그걸 드라이버라고 그래.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달아야 돼. 컴퓨터에서. 드라이버를 장착을 하면 이제 인식을 하고 쓸 수가 있는 거지. 드라이버는 내 컴퓨터 가잖아. 속성 들어가. 그럼 장치 관리에 들어가잖아. 네. 여기 보면 떠 있는 거야. 지금 사운드라고 하면 띡 하면 사운드 이렇게 달려 있죠? 네. 마이크도 드라이버 달려 있고 다 달려 있는 거야. 여기서 물음표가 노란색 물음표가 딱 떠 있어. 네. 그러면 인지 못하는 거야. OS가 이거 무슨 장치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처음 오는 건데 스피커인가 마이크인가? 이거 어디에 쓰는 거래? 걔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물음표를 여기다 딱 띄워주는 거야. 그럼 얘는 아이고 얘가 이걸 인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빠가 드라이버를 별도로 구해서 설치를 해줘야지 얘가 설치하고 딱 나니까 아이고 마이크였네. 난 스피커인 줄 알았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지?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사람이 다 잡아줘야 될 수도 있어. 왜냐?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포함된 드라이버가 아니면 얘네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산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 마이크 산 거, 네. 무지향성 마이크 이거 산 거, 이거 네오라는 제품이잖아. 이거는 윈도우가 알아.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지가 알아서 꽂기만 하면 작동을 한 거야. 그걸 플래그 인 플레이라고 그래. 플래그 인 플래그. 플러그 인 플레이. 아, 플러그 인 플레이. 꽂자마자 실행된다. 이해하죠? 네. 그런 거야. 와우.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까지 설치하고 패스가 이상이 없나 확인합니다. 켜서 아빠는 설정할 거 다 설정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다 분리해. 이렇게. 오케이? 네. 테스트에서 이상이 없다는 게 나왔잖아. 물론 아빠 거 할 때는 아빠 컴퓨터 만약 한다 그러면 그냥 다 처음부터 조립해. 그러고 나서 이상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막 다 조립해가지고 설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빠가 쓸 게 아니고 엄마가 공부하라고 아빠가 만들어준 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이 없나 먼저 확인을 해본 거야. 이게 블로그 영상도 찍을 겸 사진도 찍을 겸 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 조립할 때 테스트 이렇게 다 가조립해서 하고, 원칙상 남한테 만약에 판다 그러면 아빠는 누구 걸 만들어준다 그러면 저렇게 누드 테스트를 해서 부품이 이상이 없는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조립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조립을 다 해서 정리까지 다 해놨는데 부품이 이상이 있어. 그럼 또 다 뜯어야 되잖아. 선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 근데 다 뜯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아빠 가조립을 해. 가조립해서 이상이 있는 부품을 찾아내고, 이상이 없으면 본 조립을 하는 거야. 그래야 남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줄 수가 있어.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만들어서 누굴 걸 만들어주고 했던 경험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상이 없어야 돼. 이상이 있으면 했던 작업을 또 해야 되지. 그러면 그게 더 낭비라 애초에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조립했던 걸 이렇게 다 분리해요. 네. 그 다음에 케이스를 가져와. 그리고 케이스를 두루 살핀 다음에 열어.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케이스 부속품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 통풍구 위치 다 확인해. 그리고 싹 뜯어서 백 패널이라고 메인보드에 있는 뒤에 출력 단자 있죠? 입출력 단자. 그거 커버야. 네. 그 커버를 케이스에 달아. 이렇게 케이스에 달아. 그 다음에 메인보드 분리해놨죠? 네. CPU하고 램만 달린 상태에서 메인보드 위치시켜. 제자리에. 그리고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던 메인보드 고정용 볼트 있죠? 네. 그걸로 조여. 이때 메인보드 조립할 때 전동 드릴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아. 많이 조립해본 사람은 전동 드릴로도 잘해. 네. 근데 잘못하잖아? 전동 드릴 돌리다가 여기 볼트에서 이탈해가지고 이 메인보드를 찍는 경우가 있어. 오 마이 갓. 최악이야. 이 메인보드 찍으면 여기에 관련된, 이 회로에 관련된 뭐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키보드, 특히 어디에서 그러냐면 요 뒤쪽 여기 있지. 네네. 만약 여기서 돌리다가 툭 찍어서 여기 있는 뭐 저항이나 기타 부속들 딱 하나 고장 나잖아. 그러면 키보드 안 될 가능성이 많아. 키보드요? 키보드. 옛날에 PS2 방식 쓸 때 여기 드라이브로 전동 드라이브 돌리다가 자기도 모르고 톡 쳤는데 컴퓨터를 팔았어. 납품을 했는데 키보드가 안 된다고 막 난리인 거야. 알고 봤더니 전동 드라이브 돌리다가 여기 PS2 단자 있는 근처에서 저항 한 두어 개 뚝 떨어져 나간 거야. 되다 안 되다 막 이러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고생했어. 떨어졌는데 떨어진 티가 안 나는 거야. 그 원래 부속이 있었던 자리인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빠가요? 아니, 컴퓨터 납품해서 팔았는데 아빠 컴퓨터 조립해서 판매하는 데에서 일을 잠깐 했었거든. 대학교 다닐 때 실습 같은 거 나가서 그런 데서 있었거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엄청 고생해. 그런 거 원인을 모르고 고장이 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다가 조립을 하면 이제는 보조격 장치들 같은 장치들을 다 케이스 제자리에 조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배제 있는데
빼가지고 ODD냐 ODD 조립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앞으로 끼워놓고 이게 크기가 5.25인치예요. 그 네. 5.25인치 베이라고 그래요. 이걸 설치하는 자리를 5.25인치 베이에다가 ODD를 조립을 하고 볼트로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네. 옆에서. 그럼 앞에 장착이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2.5인치 베이를 쓸 수 있게 렉을 다 달려 있어요. 렉. 네. 렉에다가 SSD를 장착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드디스크도 장착합니다. 네. 이거 3.5인치. 이거는 2.5인치. 장착해서 이렇게 딱딱 꽂아주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제자리에 위치를 시키고 이젠 케이블 정리를 하면서 조립을 하는 거야. 옛날 컴퓨터들은 케이블을 이 앞쪽에서 정리를 했어. 케이스 뒤쪽 공간이 없어서 앞쪽 공간에서 정리했어. 심지어 뒤쪽은 열지도 못하는 케이스가 있었어 옛날에는. 근데 요새 케이스는 뒤를 열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선을 뒤로 돌려. 선 엄청 많잖아. 네. 선을 뒤로 돌려서 조립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조립을 하면서 메인보드에 이거 중요하거든. 메인보드에 보면 메인보드에 뭐 스위치들 연결하는 단자가 있어. 그 헤더 핀이 어떻게 되는지 메인보드 설명서를 보고 찾는 거야. 물론 써 있어서 안 보고 찾아. 아빠 같은 경우는 안 보고 하는데 처음 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보고 찾으면 돼. 메인보드에 보면 메인보드 설명서에 보면 써 있어. 보면 지금 이건 스피커 헤더거든. 네. 그래서 스피커 연결한 단자가 이렇게 돼 있다. 어디가 플러스인지를 본 거야 아빠가. 아 여기가 플러스이네.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하고 빨간색 플러스를 요 자리에 가게 꽂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고. 그러면 컴퓨터 킬 때 이제 삑 소리 나겠지. 네. 이것 때문에 나는 거야. 어떤 메인보드는 메인보드에 스피커가 붙어있는 메인보드도 있고 이렇게 없는 메인보드 꽂아 쓰는 애들은 이렇게 꽂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메인보드에 20핀 플러스 4핀 24핀 커넥터를 여기다 꽂아줘. 메인보드 전원이야. 저거 보이지? 니들은 지금 편할 거야. 화면은 안 나오지만 그 컴퓨터를 보고 있잖아 지금. 네. 그래서 보면서 확인하면 쓰고 있으니까 더 편해요. 편하지. 네. 어차피 이거 니들 공부하는 거지. 뭐 영상은 찍어서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너희들 다시 보라고 영상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공부시키는 거야 아빠는. 봐봐. 그래서 24핀 여기다 꽂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CPU 전원 여기 CPU 찍어. 네. CPU 옆에 CPU 전원이 있어. CPU 전원 단자가 있어. 그래서 4핀 플러스 4핀짜리를 커넥터에다 꽂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외부 보조기억 장치들 전원 다 연결했어. 그 다음에 데이터 케이블 가는 거야. SATA 케이블이거든. SATA 3 케이블을 연결해서 뒤로 다 빼놓고 조립을 할 거야. 자, 케이블 뒤로 다 돌려놨죠? 네. 앞쪽에서 연결하고 뒤로 다시 돌려놨어.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아빠 책상에서 컴퓨터가 멀리 있어가지고 엄마 조립해 줄 때 컴퓨터는 바닥에 있는데 스위치는 위에서 켜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파워 스위치 연장 케이블을 장착한 거야. 이거는 이제 볼트 변회로. 그래서 이렇게 꼬리처럼 달아놓은 거지. 꼬리가. 자, 그럼 이제 뒤쪽으로 갈게. 뒤쪽으로 가면 배선이 이제 복잡해지지. 여기서는 네. 이제 복잡한 배선이 다 뒤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 배선들을 아빠가 다 이제 묶어줘. 흔들리지 말라고. 필요한 거 빼놓고 또 여유선 따로 빼놓은 다음에 이렇게 묶어줘. 뒤쪽에 깔끔하게. 케이스를 또 닫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필터 조립 뒤쪽 선정 마치고 누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만든 컴퓨터에 공기 필터가 있어. 먼지 필터지. 먼지 필터들 위치를 확인하고 잘 꽂아 있나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앞쪽 정리가 끝났어. 네. 케이블이 뒤로 가니까 깔끔하죠? 네. 공간이 휑할 정도로 깔끔해. 여기 보면 아까 보면 핀 헤더 여기 보면 파워 스위치라고 써있지. 네. 파워하고 SW가 스위치 약자야. 파워 스위치. 네.
여기 보면 하드 LED, 파워 LED 이런 게 있어.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네. 컴퓨터 켰을 때 불 들어오는 거, 전원 불 들어오는 거, 그거 LED야. 그런 것들 찾아서 꽂아주는 거야. 그리고 전면 프론트 패널이라고 해서 모니터 컴퓨터 앞쪽에 보면 왜 스피커나 마이크 꽂는 단자 있지? 네네. 그 단자 살려주는 거야. 요 헤더 여기 봐봐. 요거 핀들. 요런 거야. 컴퓨터 조립할 때 요거 잘 몰라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메인 보드에 보면 다 써 있고 모르면 설명서 찾아서 설명서에서 똑같이 생긴 거 찾아 꽂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케이스에서 나와 있는 전선이 어떤 거가 그건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는 스위치부터 찾으면 돼. 스위치들 찾고 스위치 패널 있는 것들 다 찾고 꽂은 다음에 남은 것들 가지고 그게 사운드 헤더인지 USB 헤더인지 찾아가지고 꽂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봐봐. 사타 캡을 추가로 더 다 꽂았지. 꽂을 수 있는 거 다 꽂았고, 이제 프론트 패널로 가는 사운드 HD 오디오라고 여기 써있는데 이게 프론트 패널 가는 사운드 그 케이블이야. 그 다음에 USB 3.0 프론트 패널 케이스에 가는 단자고, CPU 쪽 여기 펜하고 다 연결이 잘 됐나 확인하고, 요거는 이제 후면 펜 단자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된 거야. 뒤로 가는 애들 장착 끝났고, 이제 커버 비닐로 다 띄워주고, 이제 투명이니까 스크래치 방지용 코팅제 한번 뿌려주고. 네. 아크릴이라 그래. 유리면 별 상관 없는데 아크릴이라 기스가 많이 날까봐 여기다 이제 뭐 코팅제 뿌려줬어. 엄마가 엄청 그때 마음에 들어 하셨겠다. 그때는 컴퓨터가 엄청 빠른 컴퓨터였지. 근데 지금은 몇 년 지났잖아. 한참 지나서 그래도 우리 영상 편집하고 하는 데는 아직도 이 컴퓨터 잘 쓰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컴퓨터 다 조립이 끝났으면 세팅. 원하는 장소에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좋다. 컴퓨터를 제자리에 설치해 놓고, 이제 책상 위로 아빠가 이제 스위치 빼놨죠. 네. 제자리에 위치 시켜놓고, 이제 약간 좀 개조돼서 컴퓨터가 켜지면 여기 불도 들어오게 만들어 놨었어요. 책상 밑에 불이 들어오게. 아, 그때 당시에는 가지고 싶다. 여기에 이제 캠이 있고, 이렇게. 나중에 너희들 컴퓨터 너희들이 조립하면 돼. 근데 우리는 공부해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노트북을 한번 구매해 보자고. 오케이? 네. 이렇게 설정해서, 그래도 듀얼 모니터로 해서 집에서 뭐 남는 모니터 가지고 이렇게 또 듀얼로 구성할 수도 있어. 여기서 작업하면서 이쪽은 뭐 영상을 띄워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이렇게 조립이 다 끝났어요. 이건 이제 조립 끝나고 테스트했던 내용이에요. 네. SSD를 처음 그때 써봐서 SSD 속도 테스트 한번 해봤던 거예요, 이거. 네. 자, 이렇게 조립 다 끝나고 책상의 세팅도 끝나고 OS도 다 설치하고 해봤죠? 네. 지금 말로 설명하고 하니까 뭐 어렵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돼. 그럼 나중에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직접 해볼 때 아, 그게 이거였구나 라고 다시 느끼면 되는 거야. 알았죠? 네. 네. PC 부품 구매하고 조립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다음 시간엔 다른 내용으로 또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알겠죠? 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한가하담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